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이론 7장의 대칭 n상 교류에서 V개선과 그 다음에 Y 델타 부하의 등가 변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전력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V개선을 보시게 되면 V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쪽을 변압기라고 보시고요. 이쪽을 부하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변압기가 한 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삼상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V결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V결선에 대한 어떤 특징, 어떤 결과를 우리가 알아볼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유도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그 결과만 암기를 해주시고요. 이 유도 과정은 이해되시는 분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원 측에 대해서 우리가 삼상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부하 측의 선간 전압이 삼상이 다 동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한 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선간 전압이 동일한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순서를 A상, B상, C상이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AB, VBC, VCA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델타 개선에서는 VAB, VBC, VCA가 크기가 동일하고 위상이 120도 차이가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을 벡터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얘를 VAB, 얘를 VBC, 얘를 VCA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결선에서는 얘가 지금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 없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지금 요 전압 그대로 걸리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A, B, C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A, B, C. 자, 얘를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VAB, 여기는 VBC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VCA라고 하는 전압은 VCA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VCA가 되겠죠. 그럼 얘를 보니까 자, 여기 좌측에서 보시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VAC라고 하는 게 VAC라고 하는 전압, AC라고 하는 전압이 VAB 더하기 VBC예요. VAB 더하기 VBC예요. 그럼 VCA는 요거의 반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VCA라고 하는 것은 VAB 플러스 BC의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벡터들을 보시게 되면 VAB와 VBC의 합친 벡터는 이 벡터죠. 이거의 반대 벡터가 VCA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요게 있거나 없거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CA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돼. 즉 얘가 없어도 요 VCA 간에는 요 전압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V결선으로 우리가 삼성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V결선으로 삼상 부하의 전력 공급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압에 대한 벡터를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 V결선에서 전력을 얼마만큼 공급하는지에 대한 어떤 벡터도를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이 A니까 요점을 제가 편의상 A 다시다라고 보도록 하고 요점이 B니까 요점을 B 다시다라고 보도록 하고 요점의 여기는 C, C에 연결되어 있네요. 여기를 C 다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폐회로가 이렇게 구성해요. 전류가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면 이제 자 여기 흐르는 전류를 제가 IAB라고 보도록 할게요. IB 전류가 이렇게 해서 AB로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IAB 다시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BC 전류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IBC 다시 그렇죠? 여기는 CA 전류가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흘러요. 얘는 ICA 다시. 그럼 요 부하 측에 대한
벡터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AB 똑같잖아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VAB, VBC, VCA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를 VAB, VBC, VCA에 대한 벡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VAB, 그 다음에 VBC, 그 다음에 VCA라고 하는 벡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크기는 동일하고 위상이 120, 120, 120 차이가 나겠죠. 이 부하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IAB-IBC-ICA-에 대한 벡터들을 그려볼게요. 자, 대부분의 부하는 지상부하며 전류가 느립니다. 세타만큼. 그러면 IAB-라고 하는 전류의 벡터는 뭐 세타만큼이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 뭐 IAB- 요 세타만큼 느리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IBC라고 하는 애도 세타만큼 느리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IBC-. 어렵지 않은 얘기. 그 다음에 ICA라고 하는 애도 뭐 세타만큼 느리다.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얘는 지금 델타 결선이에요. 얘는 선전류고 얘는 상전류들이에요. 그죠? 맞나요? 맞죠? 그럼 우리 아까 델타에서 배운 건 뭐 있었어요?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00 크고 위상이 30도 느리다. 그쵸? IL은 루트 3, IP, 각도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배웠나요?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30도 느리고 크기는 루트 3배가 된다니. 그러면 IA라고 하는 전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IA. 여기보다 이제 30도가 느려요. 그럼 IB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여기도 30도 느려요. 자, IC라고 하는 애는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얘보다 또 30도가 느려요. 그쵸?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 그러면 자, 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볼게요. IAB라고 하는 전류는 요 점에서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와 같으니까 IAB는 IA와 같아요. 예, IAB. 그쵸?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볼게요. 자, 얘는 IBC일 거 아니에요, IBC. IBC라고 하는 전류는 IC와 반대예요. 그렇잖아요. 이 점에서 얘는 이게 IC고 얘는 이게 IBC잖아요. 그러니까 IBC라고 하는 전류는 IC와 반대예요. 얘가 IBC라고 하는 전류가 돼요. 이러한 벡터도를 그릴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전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력. 자, 전력은 소비는 어디에서요? 여기서 소비를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여기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 전력을 구하면 여기에서 공급 전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한 상에 걸리는 소비하는 전력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얘에 걸리는 전압은 VAB이고요. 그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AB-입니다. 그러면 자, 얘를 VP, 얘를 IP-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되겠죠? 그래도 되겠죠? 자, 그럼 얘는 피상전력 PA는 자, VP. 그죠? 자, 얘 IP-.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얘가?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3. 맞아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3 VP
IP 다시. 그쵸? 근데 얘를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3은 루트 3 VP 루트 3 IP 다시.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 잘 보면 루트 3 IP 다시 어차피 크기잖아요. 그럼 얘가 요 IA라고 하는 전류는 요것의 루트 3배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럼 얘를 IA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IA면서 IAB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제가 상전류 IP 다시라고 썼고요. 여기에 상전류를 우리가 IP라고 쓰면 얘는 요거를 IP, 즉 변압기측에서의 상전류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얘는 루트 3 VP IP로 쓸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요 IP 다시라고 하는 것은 부하측 상전류이고요. 요 IP라고 하는 것은 공급측 상전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하측에 대한 거를 이제 공급측으로 환산하면 루트 3 VP IP를 쓸 수 있다고. 뭐가? P상전력 PA가. 그럼 요게 V개선에서 공급한 전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델타 결선에서는 전력 PA가 얼마였죠? 3 VP IP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델타는 VP나 VL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부하에서의 소비 전력이 루트 3 IP 다시를 우리는 그냥 IP로 쓸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루트 3 VP IP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델타 결선에서 V 결선으로 됐을 때 출력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P 델타에서는 자, 여기에서 VPIP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에서 VPIP라고 하는 것은 얘랑 얘를 곱한 건 뭐예요? 얘 한 대에서의 전력이라고 풀 수 있어요. 얘를 P1이라고 적어보자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에서 델타 결선 시 출력은 3 VPIP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3P1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VPIP가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니까. 그러면 V결선에서는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루트 3 VPIP라고 했다고요. 그럼 얘는 루트 3 P1, 그러니까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만큼 V결선에서 전력 공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인 자, 출력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거 다 모르셔도 이건 아셔야 돼요. V결선 시 출력 PV는 루트 3 P1이다.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만큼 출력을 낼 수 있다 이거고요. 출력률 볼게요. 출력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예요? 델타에 있다가 V결선 됐다고 했어요. P 델타분의 PV에 대한 얘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P 델타는 3P1만큼 출력을 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V결선은 루트 3P1만큼 출력을 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얘를 백분율로 나타내게 되면 얘가 57.74%가 된다라고 하는 V결선의 출력률이 나오고요. 변압기 이용률을 볼게요. 자, 이용률은 자, V결선 시 단상 변압기 몇 대를 이용해? 2대를 사용하죠. 그럼 2P1만큼의 원래 출력이 나와야 되는 거죠. 변압기 2대를 사용하니까. 근데 실제 출력은 얼마만큼 나와요? 루트 3 P1만큼 나와요. 그럼 얘를 백분율로 나타내게 되면 얘가 86.6%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유도 과정을 모르더라도 V결선에 관련된 요거는 무조건 암기 또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V결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등가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Y 델타 등가 변환. 두 번째 Y 델타 부하의 등가 변환. 자, Y 델타 부하의 등가 변환에 대해서 보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Y 결선과 델타 결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부하입니다. 자, 여기에 얘는 Y 결선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이쪽에는 델타 결선이 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결선, 부하가. 자, 그럼 얘는 자 포인트를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A, 여기를 B, 여기를 C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Y 결선 시 임피던스를 얘를 GA, GB, GC 라고 보도록 하고 자 여기는 AB 간에 있는 GAB, GBC, GCA 자 얘를 서로 등가 변환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등가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같단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같냐 이거예요. 뭐가 같냐. 뭐가 같을 때 얘네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선간전압 VL이 여기에 걸리는 선간전압 VL과 동일하고 이해되시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선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랑 동일하게 할 때 얘네들의 등가 변환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얘가 델타를 Y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델타를 뭐 Y를 델타로 바꾸면 델타를 Y로 이게 아니라 얘네들을 바꾸려면 등가 변환한다라고 한다면 뭐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한 게 같을 때 얘를 이렇게 환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거죠. 내가 1달러를 주면 1,000원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가치가 같을 때. 그죠? 가치가 같을 때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얘네 둘에 대한 선간전압이 같고 선전류가 같을 때 얘네들을 이렇게 등가 변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공식과 관련된 거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워낙 그 증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 정규반에서는 제가 증명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조금 편한 방법으로 설명만 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증명 과정이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을 제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검색하셔서 충분히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델타를 Y로 등가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려면 GA, GB, GC가 얼마의 값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GA, GB, GC 값이 얼마이냐? 얘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GA는 A가 여기잖아요. 그죠? 자, 분모는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분모는 뭐라고요? 다 똑같다고요. 자, 여기에서 이 분모를 제가 편의상 델타라고 적을게요. 델타. 뭐냐면 델타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을 다 한 번씩 더한 값이에요. GAB 더하기 GBC 더하기 GCA. 얘를 뭐 한 거라고요? 한 번씩 다 더한 값을 우리 델타라고 보자 이거예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다 더한 값을 델타라고 보자 이런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델타 분의 자 A는 가까이 있는 거 곱하면 돼요. GA는 가까이 있는 거 곱하면 된다고요. GAB 곱하기 GCA 아시겠죠? 자 B는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는 거 곱하면 돼. 이거 두 개. GAB GBC. 자 C는 얘 가까이 있는 거 곱하면 돼. 이렇게. GCA GBC GBC GCA 이해되시죠? 그럼 예를 들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자 얘네들이 그냥 1, 2, 3이다 이거예요. 그럼 GA는 얘가 1, 2, 3이에요. 다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면 6 되잖아요. GA는 얼마라고요? 가까이 있는 거 곱하면 돼. 3. GB는 6분의 가까이 있는 거 1 곱하기 2. GC는 6분의 가까이 있는 거 2 곱하기 3. 6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1로 넣으면 선간전환 V의 IL이 같아진다. 등가 변환을 할 수 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그럼 Y를 델타로 바꿀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델타 GAB, GBC, GCA는 어떻게 되느냐? GAB, GBC, GCA. 얘도 뭐 분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여기는 분자가 다 동일해요. 얘를 Y, 얘를 Y, 얘를 Y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Y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 Y는 얘네들을 다 한 번씩 곱하고 더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하면 GAGB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GBGC 얘랑 얘랑 곱하면 GC, GA 이렇게 한 번씩 다 곱한다. 곱해서 더한 값을 우리가 Y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A는 자 GAB는 GAB 구할 거잖아요. GAB 요걸 구할 때 반대쪽 거 GC GAB를 구할 때 뭐라고요? 반대쪽 거 GC. 그러니까 여기 GC분의 Y. 그러면 GBC는 자 볼게요. GBC는 BC는 반대쪽 거 GA. GA. 자, GCA는 GCA잖아요. 그죠? 반대쪽 거 GB.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뭐 A, B, C 뭐 순서는 똑같지 않으니까 해보세요. A, B, C, B, C, A, C, A, B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1, 2, 3 이라고 적어보도록 하죠. 그 값이 1, 2, 3. 그럼 Y는 계산해보면 얘를 다 더하면 곱해서 더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2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하면 6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하면 3 11 되나요? 11? 그러면 GAB는 자 AB 3분의 11 그죠? GBC는 BC 요거는 1분의 11 돼요? 얘는 CA는 2분의 11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또한 자, 만약에 얘네들이 임피던스가 같다라고 볼게요. 자, GC에 대해서 한번 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C는 자, 얘가 뭐라고 했어요? GAB 플러스 GBC 플러스 GCA
GAB, GBC, GCA 이렇게 되나요? C가. 자, 만약에 GAB equal GBC equal GCA가 G로 다 똑같다라고 볼게요. 얘네들의 크기가 다 같다. 얘랑 크기가 다 같다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G 더하기 G니까 얘는 3G가 되겠네. 맞아요? 얘는 G 곱하기 G니까 얘는 G 제곱이 되겠네. 맞나요? 그럼 얘를 약분하게 되면 여기 제곱이죠? 3분의 1 G가 된다. 아, 얘가 다 똑같으면 3분의 1 G가 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만약에 얘네들이 얘가 3, 얘가 3, 얘가 3이면 3, 3, 3이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1, 1, 1이 된다고요. 요거의 3분의 1이 된다고요. 얘가 3, 3, 3이면 얘가 1, 1, 1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럼 거꾸로 여기 볼게요. 얘는 GC분의 GAGB 플러스 GBGC 플러스 GCGA라고 했어요. 맞아요? GCG. 그럼 얘를 다 똑같이 얘가 G로 동일하다면 여기는 3G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G가 되고. 그죠? G제곱에서 3G 제곱. 얘를 약분하게 되면 얘는 3G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Y를 델타로 바꿀 때 얘네들이 다 G로 동일하다면 3G가 된다. 마찬가지로 얘가 1이면 얘가 3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G델타는 동일할 때 G델타는 3GY가 되는구나. 그죠? 델타가 Y의 몇 배다? 3배가 되는구나. 그러면 GY는 3분의 1 G 델타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다. 자, 이건 뭐예요? 선간전압과 선전류가 동일할 때. 그죠? 다시 선전류와 선간전압이 동일할 때 얘는 임피던스의 등가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가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임피던스로 동일하면 G 델타는 3GY가 되는 거고 GY는 3분의 1 G 델타가 된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두 번째로는 V G가 일정할 때 요 선전류에 대한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선간전압과 선전류가 일정할 때 요 임피던스의 값의 등가 변화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간전압과 임피던스는 일정하고 그러면 선전류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얘를 Y 계선하고 델타 계선을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뭐 공식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하나하나씩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Y 결선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Y 결선. 그리고 뭐 편의상 계산하기 편하도록 얘를 임피던스가 그냥 10이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얘도 똑같이 임피던스가 10. 얘도 임피던스가 10. 이해되시죠? 얘가 10, 10, 10. 그리고 선간전압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380V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요 선전류와 그죠? 자,
델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델타에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얘 임피던스는 10. 얘도 똑같이 임피던스 10. 얘가 임피던스 10. 그럼 얘도 임피던스가 똑같잖아요. 그죠? 얘도 임피던스 똑같이 10, 10, 10, 10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에 380V의 전압을 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 선전류를 보자 이거예요. IL. 자, 얘는 델타 C IL이고 얘는 YC. 그러니까 얘 두 개를 뭐 할 거다? 비교해 볼 거다 이거예요.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Y결선에서는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고요.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요.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습니다. 자,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고요. 선전류와 상전류에는 루트 3 IP만큼의 크기 차이가 난다. 이걸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Y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선간전압이죠.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 상전압이에요. VP. 그러면 VP 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니까 루트 3분의 380을 하시게 되면 220V가 돼요.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얘 220V네. 그쵸?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 한번 구해볼게요. 상전류는 당연히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이 되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임피던스 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얘는 10분의 220이 돼요. 그럼 얘는 22A 이렇게 돼요. 여기에 흐르는 게 22A이구나. 맞아요? 그러면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는 22A의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델타를 한번 볼게요. 델타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380이에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다 380이에요. 여기에 걸리는 VP가 380이구나. 그쵸?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P는 임피던스 분의 VP니까 10분의 380을 하시면 얘가 38A가 흐르는구나. 여기에는 38A가 흐른다네요. 그쵸? 자, 근데 얘 보니까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 요거의 루트 3배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38 루트 3A가 흐르는구나. 이거 계산해보면 얘가 66A 이렇게 돼요. 38 곱하기 루트 3이 66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보니까 3배네? 그쵸? 맞아요?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 3분의 1배네? 그죠? 동일한 임피던스를 가지고 델타 결선하면 Y 결선에 3배의 전류가 흐르고 Y 결선하면 델타 결선에 3분의 1배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를 동일한 임피던스에서 동일 임피던스에서 IY는 3분의 1 I 델타. 그쵸? 선전류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력 P는 루트 3 VL IL이잖아요. 근데 전압은 똑같아요. 선간전압. 근데 얘가 3분의 1배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전력 P Y도 P 델타의 3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다. 그렇죠? 우리가 등가 변환을 할 때도 뭐가 일정하고
뭐가 일정하지 않은지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전력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력계법은 우리가 표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A, B, C 상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번호로 1번, 2번, 3번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전력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계 두 대를 가지고 삼상전력을 측정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이전력계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W1과 W2의 두 개의 전력계를 가지고 삼상전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W1, W2는 유효 전력계입니다. 자, 이거에 앞서 여러분들이 자, P상전력은 그냥 공식부터 알고 가자 이거예요. 루트 3 V I가 되고요. 루트 유효의 제곱 더하기 뭐 무효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유효 전력은 뭐죠? 유효 전력은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그렇죠? 무효 전력은 PR은 루트 3 V I 사인 세타. 여기에서 V와 I는 뭐죠? 선간전압, 선전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전력을 측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전류와 전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W1 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A, B, C를 그냥 우리가 표현하기 편하게 1번, 2번, 3번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전압과 전류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코일에서는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것이고요. 그죠? 자, 여기에는 V12다라고 하는 전압이 걸릴 거예요. 1번, 2번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얘는 전류를 검출하는 애고 얘는 전압을 검출하는 애인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이 되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12가 되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3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32, V32 맞아요? 그러니까 W1이라고 하는 애는 V12와 I1에 의해서 유효 전력을 측정하는 거고요. W2라고 하는 애는 V32와 I3에 의해서 유효 전력을 측정하는 애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얘는 전압 전류가 단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W가 측정하는 애는 유효 전력이니까 뭐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뭐 파이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서 파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파이를 뜻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벡터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가 1번, 2번, 3번, 뭐 A, B, C 상이니까 뭐 VA, VB, VC, 뭐 V1, V2, V3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얘를 V1, 얘를 V2, 얘를 V3. 자,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보시는데 이 유도 과정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식만 암기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기 공부를 가시면 어차피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우선은 결과식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V1, V2, V3라고 하는 전압에 대한 벡터가 있겠죠. 120, 120, 120의 차이가 날 것이고요. 그러면 V12라고 하는 선간 전압은 얘보다 루트 3배가 크고 위상이 30도가 앞서요. 그쵸?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V12. 그 다음에 얘는 V23. 그리고 얘는 V31. 벡터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쵸? 자, V1, V2, V3. 얘는 V12, V23, V31이라고 하는 선간 전압이 되더라.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그림이 맞게 그려졌나? 여기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여기까지 가야 되네요.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V31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요만큼이 30도,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 이렇게 되겠죠.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크고 위상이 30도 앞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I를 볼게요. I1, I2, I3, I1, I2, I3 얘네들에 대한 전류는 상전압보다 세타만큼 느려요. 그쵸? I1 여기서 세타만큼 그 다음에 I2 여기도 세타만큼 I3 요것도 세타만큼 맞아요? 이렇게 드려요. 그럼 요 벡터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천천히 제가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W1이라고 하는 것은 V12와 I1에 의해서 생겨요. 그럼 V12 곱하기 I1 곱하기 코사인 자 V12와 I1 간의 위상 차이를 세타 1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럼 W2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W2는 V32와 I3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V32 I3 코사인 파이 2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서 파이1이라고 하는 것은 V12와 I1 간의 위상차고요. 파이2라고 하는 것은 V32와 I3 간의 위상차를 의미해요. 그러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어차피 선간전압 그냥 크기만 얘기할 거니까 V라고 쓸 거고요. 얘도 크기만 I다라고 쓸 거고요. 선전류입니다. 자, 코사인. 자, 여기서 파이1 볼게요. 자, V12는 요거고요. I1은 요거예요. 그럼 얘 두 개 간의 위상차는 30 플러스 세타네. 맞아요? 요 파이1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파이1이라는 얘기잖아요. V12와 I1 간의 위상차 30 플러스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 볼게요. 전압 V 크기 똑같고요. I 똑같고 코사인. 자, I32와 I3를 볼 거예요. 자, I23가 이거면 요거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인 거. 요게 V32가 되겠죠. 23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 그럼 여기 볼게요. 자, 얘랑 120도죠. 근데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60도란 얘기네. 그럼 여기가 30도니까 여기는 30도란 얘기네. 그럼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세타면 얘랑 위상차가 요거란 얘기잖아요. 요게 파이 2란 얘기잖아요. 요만큼이. 그럼 여기가 30도이고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30 마이너스 세타란 얘기잖아요. 파이 2라고 하는 걸 30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자, 삼각함수 공식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는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예요.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가 돼요. 이런 삼각함수 공식이 이런 게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요. 그냥 이게 수학적인 공식이구나.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자, 그럼 여기서 W1은 그대로 한번 유도해 볼게요. VI 코사사 코사인 30 코사인 세타 코사인 30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30도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자, 그럼 W2는 자, VI 코사인 30 코사인 세타 여기가 뭐라고요? 플러스래요. 이게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가 된대요. 사인 30도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볼게요.
자, W1 더하기 W2 해볼게요. 얘랑 얘랑 두 개를 더한다 이거. 그럼 얘랑 얘랑 두 개를 더하면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인가? 이거 없어지네요. 그쵸?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얘만 남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네. 그러니까 2 VI 코사인 30도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나요? 여기서 보니까 얘가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약분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뭐예요? 여러분 알고 계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유유전력이잖아요. 그쵸? 그럼 유유전력이라고 하는 P는 그냥 W1 더하기 W2 하면 유유전력이 되는구나. 나오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W2에서 W1을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뺀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서 얘를 빼면 요거 없어지죠. 근데 요게 또 두 개가 돼요. 그잖아요. 얘 빼기니까 얘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건 없어지고 요게 남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남아요. V2에 VI에 사인 30도 사인 세타 이렇게 남아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이렇게 나와요. V I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뭐가? W2 마이너스 W2 W2 마이너스 W1이라는 게 VI 사인 세타로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에다가 양변에 제가 똑같이 루트 3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래도 되죠? 그럼 얘 보면 루트 3 VI 사인 세타가 뭐예요? 무효전력이잖아요. 그래서 무효 PR은 W2 마이너스 W1에 루트 3을 곱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식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 했어요. 그럼 우리 유효전력이랑 무효전력만 알면 피상전력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잖아요. 자, 다시 유효전력은 W1 더하기 W2고요. 무효전력은 루트 3의 W2 마이너스 W1. 이거 공식 외우세요. 그러니까 앞에 유도 과정은 모르더라도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피상전력은 루트 유효의 제곱 더하기 무효의 제곱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거 제곱 한번 해볼게요. 유효의 제곱 한번 해볼게요. W1 플러스 W2의 제곱은 뭐가 돼요? W1 제곱 더하기 W2 제곱 더하기 2W1 W2가 되겠죠? 자, 요거 제곱해 볼게요. 요거. 자, 루트 3의 W2 마이너스 W1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요것의 제곱. 요거 제곱해 보면 자, 요거 루트 3 제곱하면 3 돼요. 그죠? 자, 요거 제곱하면 W2 제곱 플러스 W1 제곱 마이너스 2W1 W2가 돼요.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3W1 제곱 더하기 3W2 제곱 마이너스 6W1 W2가 돼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루트 자, 이거 제곱 더하라는 얘기죠. 얘랑 얘랑 더하게 되면 W1 4W1 제곱 플러스 얘랑 얘랑 더하면 또 4W1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랑 얘랑 더하면 4W1 W2가 돼요. 맞죠? 그럼 4를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2의 루트 W2에 여기 W1 제곱 플러스 W2 제곱 마이너스 W1 W2다라고 하는 식이 아주 중요한 식이 나오더라. 아시겠어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뭐가 있냐면
역률 있네, 역률. 역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상전력은 2의 루트 W1 제곱 더하기 W2 제곱 마이너스 W1 W2 분의 W1 플러스 W2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력계법에 의한 공식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3 전압계법, 그 다음에 3 전류계법, 이것도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력계법, 3 전압계법, 3 전류계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또는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